실버타운 사용설명서 이 책에 제가 그 서문을 네.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5년이 한국 실버타운 업계에 네.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네.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2025년에 네 곳이 새로 오픈합니다. 새로요? 네, 오픈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실버타운이 분양형도 다 포함해도 1만 세대가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오픈한 데가 2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20% 이상이 오픈하는 곳이고 이제까지 실버타운은 오시면 편하게 식사 여기서 하시고 필요한 거 심부름 해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어르신 이런 컨셉이었다면 올해 오픈하는 곳들은 여기는 리조트입니다. 호텔이에요. 호텔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형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모든 것 다 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껏 노세요 여기서. 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60대 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부산 라오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기 청약하신 분들이 60대가 56%예요. 그러니까 60대, 요즘 60대면 사실 뭐 장년, 뭐 청년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선택했던 이야기는 아유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서 이게 그래서 간 게 아니죠. 집이 불편하니까 난 여기 가서 마음껏 놀 거야. 식사 다 있고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뭐 와인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행도 어레인지 해주면 그것도 가고 그래서 컨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많은 실버타운이 이제 주목하고 있죠. 과연 이렇게 올해 생기는 실버타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잘 성공한다면 이제까지 실버타운과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신 실버타운을 너무 하나로 봐서 그냥 실버타운을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놀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케어를 좀 받아야 되는 분들, 더 케어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좀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한국의 실버타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에 그걸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케어층도 만들어야 되고 뭐 요양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케어형 실버타운이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올해 만들어지는 몇 곳은 정말 액티브 시니어들 예, 집에서 살기 불편한데 난 또 편한 곳에 살아야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실버타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 실버타운 들어가신 분들이 그래도 70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가셨었나 봐요, 선택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금 예. 같은 경우는 70도 젊어요. 젊고 이제 실버타운 가야지. 근데 몸이 좀 불편하네 가야지. 그런 분들이 보통 80대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늦어요. 지금은 연세를 보통 보면은 85세로 내부 규정에 대부분 85세 정해놨어요. 물론 85세 넘어도 가실 곳이 있는데 그런데 좀 일찍 가셔야 되고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70대 후반, 중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60대가 관심을 가졌다는 건 어떤 새로운 경향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에 맞물려서 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실버타운에 가면은 이제 시니어들끼리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리고 가면은 막 그 서열도 있고 텃세도 있고 이래서 좀 꺼려진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유튜브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가서 살아보지 않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실버타운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1만 명이 안 돼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1만 명이라는 얘기는 0.1%입니다. 0.1%. 예. 1,000명 중에 1명. 예. 1,000명 중에 1명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서울대학교를 1% 갑니다. 고등학생이. 그거보다 10배나 어려워요. 그분들이 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가신 분들은 좀 달라요. 일단 오픈마인드. 네. 예를 들어 꼰대라든가 아예 거기 가서 무슨 그런 생활 이런 분들이 가실까요? 절대 안 갑니다. 오픈마인드, 또 경제력도 좀 있고 사회생활 잘해 사회생활 못하는 분요 가셨다가 한 달 만에 다 나와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저는 오히려 거기 가시면요 멘토를 만날 수가 있어요. 멘토. 멘토죠? 네, 멘토. 예를 들어서 어디 가보면 오케스트라 단장님도 계시고 전에 철학했던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작품 활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가서 그것도 배우고 또 철학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가면 뭐 꼰대질 한다 뭐 서열 따진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고 오히려 거기 가면 와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 가서 뭐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전에 학창시절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런 작가를 만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을 전시하는 분도 있어요. 가양타워 그렇습니다. 가양타워 1층에 전시실이 네, 네. 있습니다. 오. 회원들을 위한 전시실이에요. 회원들을 회원들, 위한. 그래서 회원들 작품이 쭉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전시했을까요? 그 안에 전문가가 계세요. 아. 미대 교수님 계셔서 네. 그림을 좀 가르쳐주고 그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와, 내가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와, 나의 재능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생활 잘 못하시고 서열 따지고 오지랖질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 못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가시더라도 다 빠져나오니까 마음 놓고 가서 나의 스스로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실버타운이 한 200세대가 넘으니까 300명 네. 정도 되거든요. 자, 300명하고 다 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 싫어하는 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10명, 20명은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 생겨요. 300명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집 근처에 있으면 몇 명 중에 고르겠어요, 도대체? 거기 300명 중에 고르라서 그분들끼리는 수영도 같이 하고 옆에 소주도 한 잔 마시러 나가고 네. 예, 남성 어르신분도 있고 여성 어르신분인데 서로 간에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막 젊은 사람처럼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서로 또 의지도 하고 서로 조언도 해주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분께서 거기 실버타운 내에서 어떤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사실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긴 하거든요. 어떤 뭐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에피소드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버타운에 네. 사실 노인분들이 네.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식사 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러면 행복할까? 지루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면서 느낀 건데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색다른 음식을 해드리면요. 감탄을 하세요. 와, 참 맛있다. 너무 좋구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너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연로하셔서 집에 계시면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사라든지 스킨십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뭐 애정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서로 간에 조금 관심을 갖다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게 일어나나요? 아니 거기 네, 이제 네. 보통 보면 부부 세대가 20, 30%밖에 네.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아. 70%, 7, 80%가 싱글 세대거든요. 싱글 세대 네. 중에 70% 정도가 여성 어르신이고 싱글 중에 30%가 남성 어르신입니다. 7대 3이라고요? 그래서 남성 어르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심심하시면 실버타운 가시면 무조건 예, 환영받습니다. 가시면. 왜요? 70%가 여자분이라니까요. 아. 저희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네. 삼성 노블 카운티 네. 말씀드릴게요. 거기 네. 계셨는데 네. 이제 어머니하고 한번 갔어요. 가서 식당을 갔어요. 고래 식당 갔더니 거기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가서 그 당시 7,900원 내면 앉아 있으면 식사를 갖다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식당에 가서. 아니 여기 무슨 연애장인가? 막 화장 싹 하시고 귀걸이 탁 하고 블라우스 입고 다 이러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나름대로 텐션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뭘 입었는지. 또 남성 어르신도 계시고. 그 실버타운이 그냥 노인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시고 그래도 사람들 모여 사는 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뭐 동호회도 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좀 세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텐션이 있어 건강해져요. 거기 가시면. 그래서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매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즐거움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효자다 또는 실버타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네. 그
특정 연령이 되면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기준이 있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네. 90세 넘으셨으니까 나가세요 그러진 않고요. 네. 실버타운은 보통 식사하러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 건강이 나빠지면 치매도 걸리시면 막 배회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디 가서 네. 뭐 이렇게 부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 건강하셨어요 그분들도. 실버타운도 이제 역사가 깊다 보니까 20년, 30년 된 곳들이 있어요. 70대 되신 분들이 90대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러면 퇴소하세요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실버타운들이 그 안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요양원을 세워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 그러면 어르신 우리 같은 단지 요양원으로 가세요. 돈 많이 내고 왜 여기 큰 방 쓰세요. 저희가 그런 뭐 입주금도 다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요양원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고 실버타운에 계시기에는 조금 도움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노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케어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케어층을 옮겨서 거기는 특별 케어를 더 해드려요. 식사도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대신에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런 서비스 비용을 더 받죠.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다고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러면 조금 케어층으로 가서 돌봄도 해드릴게요. 대신 비용이 좀 더 들어요. 뭐 혹은 케어층 가고도 부족하니까 요양원 쪽으로 가셔서 아주 전문적인 그 요양시설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데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또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나가셔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실버타운 사용설명서 이 책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실버타운을 비교 분석하는데 정말 좋은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책도 있지만 이제 이 책은 사실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화면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공빠 TV 아주 유명한 TV죠. 거기 보면 몇백 평 정도의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굉장히 뭐 실버타운 하나당 한 5편에서 10편씩 올라와 있으니 보시고 다만 이제 공빠님이 공빠TV에서 이야기하는 그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설명 또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자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로 보시려면 미래에셋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지희 교수님 네, 맞습니다. 30편 이상을 쭉 써놨는데 잘 써놓으시더라고요. 주거 앤 라이프. 주거 앤 라이프. 실버타운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여기 미래에셋에 있는 이지희 교수님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 주거 관련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쪽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본 사례를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독자분들께서 이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노후 삶의 공간으로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좀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 보시면 34곳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이상 자세히 제가 기술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의견에 보면은 그런 팩트 말고 저자가 제 개인적인 의견 써놨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실버타운 따로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플레이스 고백에 살다 보니 거기가 본인한테 불편한 점이 몇 개 있었어요. 이분은 해외에서 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산 옆에 있는 좀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도심에 있으니까 공기도 좀 안 좋고 산책하기도 불편하더라. 두 번째 애완견이 있었어요. 애완견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본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500이고 여기는 100도 안 됐지만 자기는 일로 왔는데 여기가 너무 만족한다. 그러니까 클래식 고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 꼭 좋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실버타운에 가서 실제로 상담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버타운 사용설명서의 저자이신 이한세 대표님과 함께 실버타운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희 부모님을 만일에 실버타운에 모시게 된다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